기록이죠. 아, 네. 네, 해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리서치한 계기는 이뮤터블, JS에서 이뮤터블한 데이터를 좀 다루는 거를 제가 많이 안 해보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리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좀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공유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JS에서 이뮤터블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레이를 다룬다고 하면은 보통 코드를 짜면은 current state가 이렇게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어레이가 있을 때 여기에 푸시를 한다고 하면은 next state를 정의하고 여기 안에다가 닷닷닷 이전 스테이트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넣고 싶은 어레이를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current state 닷닷닷이 여기 기존에 있던 어레이의 요소를 모두 가져와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다시 브라운을 다시 넣은 다음에 그 어레이를 다시 새로 생성하는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 지금 원래 기존의 어레이가 가지고 있던 원소의 개수만큼 메모리를 또 생성을 하고 그 원소의 개수만큼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n만큼의 시간의 복잡도와 메모리적으로도 n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 리덕스를 쓴다거나 뭐 리액트를 짠다고 하면은 이뮤터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게 되는데 이 의미가 일반적인 앱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많아봐야 100개, 뭐 1000개 이 정도 되는데 100개, 1000개 수정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요즘에는 큰 작업으로 보지 않잖아요. 크지도 않고 그런 업데이트하는 펑션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복사를 다 통째로 해온다고 해도 저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항상 이뮤터빌리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던 부분이 그렇다면 작은 데이터가 아니라 큰 데이터가 있을 때, 큰 데이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1000만 개의 어레이에 대해서 푸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 1000만 개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1000만 개의 1000만 개의 메모리가 또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메모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큰 데이터에서는 이미터빌리티를 거의 못 쓰지 않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메모리 어레이가 있을 때 얘를 메모리 나타내게 되면은 그냥 1차원적인 이런 벡터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8개의 원소가 있으면은 8개의 메모리가 있고 8개 데이터가 시퀀셜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화이트라는 이 원소를 브라운으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베터를 통해서.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새로운 어레이를 생성하고 이 8개의 공간에서 다시 할당을 한 다음에 8개를 똑같이 복사해온 다음에 마지막 원소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n개의 메모리, n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쉐어링 스트럭처라는 개념이거든요. 얘를 직역하면은 스트럭처를 공유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똑같은 어레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벡터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트리로 보는 거예요. 트리로 보게 되면 얘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 레드라는 걸 보면은 레드는 0번째 인덱스잖아요. 그럼 여기 똑같이 레드가 있죠? 이 레드를 이 루트에서부터 따라가게 되면은 0, 0, 0이에요. 0, 0, 0은 바이너리로 0이죠. 그래서 0, 0, 0을 따라가면 0번째 요소가 나온다. 똑같이 그린은 1번째 요소인데 이 그린 똑같이 그린 여기 있는데 똑같이 얘를 따라가게 되면은 커런트에서 따라가게 되면 0, 0, 1이죠. 0, 0, 1은 바이너리로 1이고 그러면 0, 0, 1을 따라가면 첫 번째 요소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퍼플을 보면은 퍼플은 0, 1, 2, 3, 4, 5 5번째 요소인데 5는 바이너리로 1, 0,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1, 0, 1을 따라가게 되면 퍼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레이를 어떤 벡터로 보는 스퀀셜한 벡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리로 만들어 가지고 어레이를 트리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 구조를 트라이라고 하는데 트라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이 트리의 말단 노드, 이 마지막 노드들에 우리가 원하는 유효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값들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패스가
키 값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패스를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고 이 따라가는 길이 패스가 되고 패스의 마지막에 값이 있는 구조를 보통 트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트라이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나타내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보실게요. 똑같이 이 커런트를 넥스트로 만들었고 이 넥스트에다가 화이트를 브라운이라는 값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브라운이라는 객체는 이 화이트라는 객체는 지금 여기 있죠? 요 노드에 있죠? 근데 보시면 실제로 이 모든 노드 중에서 이 화이트를 브라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노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루트를 만든 다음에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요소 얘네들은 두 개는 그냥 똑같이 그냥 쉐어링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넥스트라는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 루트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고 똑같이 얘네도 재생할 수 있으니까 노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똑같이 얘를 가리키게 만들면 우리가 이미 생성한 자료 구조를 그냥 포인팅하는 대상을 바꿈으로써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이트 우리가 지금 이 구조는 블랙이랑 브라운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블랙이랑 브라운이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린 8개의 노드가 원래 필요했지만 이런 방식에서는 노드를 하나, 둘, 3개만 만들면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쉐어링 스트럭처 핵심은 기존의 이 어레이나 뭐 맥 같은 거를 트라이로 표현한 다음에 업데이트한 대상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에 전혀 영향이 받지 않는 애들은 그냥 똑같이 쉐어링을 하고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은 애들만 새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다 설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똑같이 우리가 그냥 원래 시퀀셜한 벡터로 나타낸 구조고 얘는 트라이 구조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복잡도를 비교해보면 쿼리는 예를 들어서 어레이에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레이에 세 번째 인덱스를 가져와라 라는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뭐 푸시, 뭐 슬라이스, 팝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벡터 같은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쿼리 할 때 그냥 한 번만 상수값 그냥 바로 시퀀셜 액세스 접근이기 때문에 O1의 접근이 가능하고 뭐 공간 복잡도는 의미 없는 거고요. 반면 업데이트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n개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트라이 구조는 쿼리를 할 때는 즉 값을 가져올 때는 이 모든 트리를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뎁스만큼 필요하게 되고 요거의 공간 시간 복잡도는 로그 n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반면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업데이트 할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트리만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 들고 공간 복잡도는 이게 정확히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로그 n일 것 같아요. 둘 다 로그 n이 든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쿼리할 때는 조금 더 느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업데이트 할 때는 훨씬 빠르다. n보다는 로그 n이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거를 로그 n이지만 상수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트라이는 노드가 2개만 달려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성할 때는 실제로 쓸 때는 노드를 이렇게 더 많이 붙여서 쓰거든요. 하나의 노드에 차일드를 많이 붙여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개수가 로그의 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노드의 자식이 32개다라고 한다면 이 로그 n의 밑이 3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n이 32랑 로그의 밑이 32면은 거의 뭐 로그 32에 1000만을 때린다 하더라도 이 결과값이 4기 때문에 뭐 로그의 1000만이나 4나 1이나 거의 뭐 비슷한 값이죠. 그래서 사실 이 로그 n을 썼지만 로그 1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도 거의 뭐 엄청 빠르고 업데이트도 거의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미터빌리티 써야 되고 큰 데이터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쓰기보다는 트라이 형식을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JS 라이브러리 중에 immutable.js랑 immutable JS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중에 immutable JS는 이런 구조를 쓰고 있고요. immutJS는 이런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여기 코드를 짜봤는데요. 여기 바닐라로 짠 거랑 이머로 짠 거, 이미터로 짠 거 세 개가 있는데 바닐라는 이런 방식으로 닷닷닷으로 쓰는 거고요. 이머JS는 이머JS API를 통해서 프로듀스해서 드래프트 만든 다음에 푸시를 하는 방식. 그리고 이미터블은 이미터블 API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세 개를 한번 실행해보면은 어딨지? 일단 바닐라부터 실행해보면 바닐라는 그리고 1000만 개에 대해서 실행을 했어요. 1000만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1000만 개에다가 하나를 푸시하는 방식인데 일단 바닐라부터 실행을 해보면 얘는 137ms 나오고요. 그리고 이머JS는 700ms 정도 나옵니다. 좀 느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뮤터블 얘는 스트럭처 실행을 쓰는 애예요. 실행해보면 얘는 0.1 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0.1세컨드도 아니고 0.1 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뮤터블 JS를 쓰는 게 큰 데이터에서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업데이트만 설명을 했지만 여기 가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업데이트한 부분이랑 append한 부분 그리고 그 자세한 케이스가 있어 탑핑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트럭처 쉐어링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타임 있나요? 네. 이거 예전에 이거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전에 그 채팅방에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쉐어링 한다, 트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쉐어링 한다 정도만 들었는데 조금 앞으로 좀 당겨 볼래요? 더 뒤로 당겨 볼래요? 아니 뒤로 뒤로? 여기? 더 뒤로 아니 마지막으로 여기 뒤로요? 여기요. 네 조금 더 아니야 거기 좀 더 왼쪽으로 몇 초냐면은 17분 46초. For these immutable data, if you will indulge me, I'm going to step back. 네. Chalkboard right here. We're getting retro. 여기 있네요. happening. persistent data. 네. Okay, so if we have like an array. 이것도 이제 immutable JS의 이제 shared structure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이었거든요. 요거 보면서 얘네들이 그 배열을 트리 형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변경 지점은 이제 그 스트럭처를 공유하는구나 정도를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오늘 선우님 설명해 주신 거는 이거보다 더 뎁스가 있네요. 얘네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약간 강의 듣는 느낌이네요. 선생님 아까 그 트라이 구조? 네.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네, 그건 0101 이렇게 가는데 아까 중간에는 옆으로 더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네.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 0101이면은 뎁스마다 01, 01, 01 이렇게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으로 더 붙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01은 총 2개의 케이스로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네네. 케이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8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 3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바이너리로 나타내게 되면은 32 플러스 4 플러스 b잖아요. 네. 근데 얘를 반면에 바이너리가 아니고
오진수로 나타냈어요. 오진수로 나타냈다고 하면은 얘는 25 플러스 5 플러스 1 곱하기 2잖아요. 네. 그럼 얘는 여기 노드가 5개 붙었다고 하면은 찾아갈 때 이렇게 붙었을 때 2, 3, 4 아, 오진수로. 오진수가 되면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진수 나타내면은 2개가 되는 거고 오진수 나타내게 되면은 총 5개의 관련끼리 생기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네네네. 밈마다. 그래서 진수가 몇 개로 나느냐랑 똑같은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수가 커지면 음, 커질수록 이거 나타내는 단계가 더 적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건 너무 구현하기 힘들겠다. 오진수는. 네.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업데이트라는 게 배열에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업데이트는 로그 n이라고 복잡도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0부터 4까지지만 다시 이진수로 돌아와서 0과 1가 있다 했을 때 이 트리의 레벨이 3개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8개까지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뎁스로는. 네. 근데 이제 그게 16개, 그러니까 15개에서 16개가 되는 뭐 그럴 순간에 노드 트리 레벨이 더 증가하게 될 그러니까 증가를 해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트리를 다시 싹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비용이 더 싼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개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뮤터블하게 이 배열의 값을 변경할 때에 유의미한 건가요? 여기서 노드를 추가한다고 해도 그 노드를 추가하는 복잡도가 로그 n이에요. 그 노드를 추가하는 개수가 로그 n개이기 때문에 노드의 트리가 뭔가 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트리를 새로 싹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로그 n개만의 노드를 더 만들고 붙이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트리를 조작하는 과정 자체도 로그 n만큼의 시간이 드는 거라서 뭐 어페인드를 하든 팝을 하든 뭐 푸시를 하든 값을 바꾸든 전부 로그 n만큼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리가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n의 비용이 들지 않고 로그 n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잘 건 들어. 조금 엣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배열을 이 트라이로 구현한 거니까 네. 자바스크립트 프로토타입 중에는 이제 뭐 스플라이스 있잖아요. 스플라이스 중간에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이 트라이로 되게 하면은 좋아지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정확히는 그게 알고리즘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슬라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간만 그냥 떼시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아 그냥 뭔가 그 트리를 그냥 빼는 거라서. 중간에 그렇죠? 트리를 그냥 분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뭔가 오퍼레이션이 로그 n이 들 거예요. 로그 n만큼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는 달고나 네.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더 깊은 영역이라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생각하네요. 아마 일단은 트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버헤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고 나서는 얘가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우님은 지금 약간 그 플레이팅 스튜디오 하면서 이런 걸 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이게 필요하셨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변수나 막 이런 것들 좀 단편적인 것들 작은 것들 할 때는 이 트리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럴 것 같거든요. 비용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음, 일반적인 앱에서는 그냥 이 글을 다룬 사람도 자기는
보통 쓰진 않고 그냥 정말 헤비한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바닐라로 하든 뭐 이머JS로 하든 어차피 성능은 크게 똑같으니까 오히려 오버헤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으면 이머JS건 다 이거 썼을 텐데 이제 그 용도가 좀 다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럼 그거 한번 찍어보면 안 돼요? 이거 그 방금 시간 콘솔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하는 작업만 측정을 했는데 빌드하는 것도 한 번 더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거요? 10만 개의 데이터 코드에 네, 이 저 빌드. 콘솔 찍는 거잖아요. 몇 초인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from JS 해가지고 베이스 스테이트를 만드는 딱 저 영역 8번째 줄, 6번째 줄, 네, 네 그거를 그거 한 줄 실행하는데 얼마 걸렸나? 아 여기요. 네, 그거에서 그게 빌드하는 코드 아닌가요? 그 맞아요. 여기 한번 네. 찾아볼게요. 이거는 좀 생각보다 시간이 드네요. 834mS/s네요. 확실히 빌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긴 하네요. 네, 이머지에서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빌드 하는데 조금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되게 성능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러네요. 괜찮았나요? 네. 네, 되게 재밌네요. 그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네, 처음 알았어요. 이거 왜 처음 알았지? 네, 트라이를 아무튼 크게 접할 일은 없어가지고 저도 네, 사실 알고리즘 뭔가 문제를 정형화된 문제 푸는 거 아니면 사실 접한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트라이라는 게 사실 그냥 바이너리 트리랑 거의 비슷한 구조라서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제가 바이너리 트리 트리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트라이를 처음 들었어. 트리를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트라이는 처음 봤어요. 네, 아무튼 재밌네요. 그러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